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 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림아빠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술 마시는 데 있어갖고 말이죠. 공작은 공손히 마시는 사람, 후작은 술인심이 후한 사람, 백작은 백잔의 잔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자작은 혼자서 마시는 사람, 남작은 술을 남용하는 사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자귀제도가 원래 없었습니다만 잠깐 있은 적은 있었죠. 원래 공작 후작은 왕가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귀족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차형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이제 조선을 식민지로 묘사하는 우화, 동물이 등장했었어요. 우리나라를 토끼국이라고 했었죠. 맴매미 조장이라고 해갖고, 조장이라고 하는 그 벼슬, 군인, 꾀꾀기 오장이죠, 오장.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하사관, 꾀꾀기 오장. 당연히 오리겠죠. 맴매미 오장이었죠, 맴매미. 그러니까 그 염소였고요. 꾀꾀기 남작이라고 있었습니다. 오리인데 남작의 자귀를 갖고 있는 친일파 아니면은 그 일본 사람을 아마 형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완용은 뭐였을까요? 공작은 아니었을 테고 대단한 벼슬을 아무튼 갖고 있었던 친일파의 상징 중에 상징. 이완용 오늘 네 번째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공호백 남자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술 마시는 데 있어갖고. 제가 이 훈민정주. 네. 훈민정음 아시죠? 네, 예. 근데 저는 훈민정주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그게 있었나요? 예, 근데 술의 오작체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친미친너를 거쳐서 7.85 확고하게 입지를 다졌는가. 을사보호조약, 정리칠조약, 이 모두 이완용이 중심이 돼서 했었던. 그리고 친일에도 라이벌이 있었고, 저자거리의 거리 스타일의 친일파 송병준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터프가이 송병준. 치밀가이 이완용. 치밀교활 이완용. 네, 이완용.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완용 마지막 편인데. 네. 이완용 쭉 하시다 보면 어쩌면 요즘 뉴라이트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거나 이명박 정권 이후에 한국 여권의 작태들 봐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 일부는 제가 내시 특집을 했거든요. 네네. 내시들이랑도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재산과 네. 권력에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라는 면에서 일부 내시와 비슷했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905년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을사늑약 이 부분을 주도해 나면서 일약 이또의
서브 파트너죠. 하이 네. 파트너가 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907년에는 그 신뢰도를 인정받아가지고 1907년 이른바 정미늑약 시기에는 아예 이완용 내각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을 정도가 예. 한마디로 친일 내각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내각은 매판 내각입니다. 네. 네. 그런 속에서 이른바 송병준 같은 일진의 깡패들, 깡패 정객이죠. 네. 들과 뭐냐면 일본에 대한 충성 라이벌이고 매국 경쟁을 벌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 1910년에 이또가 10월 달에 이또가 안중근에게 사살당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때에 대해서 이한용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 어떤 사건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예, 바로 1909년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네. 이또가 총 맞아 죽고 아, 예, 예. 11일. 거의 딱 2달 뒤, 그러니까 12월 22일 날. 그 당시에 종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종현의 프랑스 가톨릭 교당, 지금으로 치면 명동성당이죠. 아, 예, 예.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 추도식이 열렸어요. 네. 그다음 레오폴드 이제 그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이완용이가 이제 참가합니다. 총리 네, 대신이니까. 나오다가 뭡니까? 인력거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인력거 뒤에서 이재명이란 분이 있었어요. 아, 이분이 뭐냐면 양복 차림의 이재명이 나와서 칼로 이완용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참 명이 길었어요. 칼이 하필이면 급소를 피해서 급소를 목숨을 피했네요. 건지죠. 왼쪽 어깨 좀만 네. 정조준했으면 됐을 텐데 네, 그래서 쉽지 않았겠죠. 예, 그 당시 보도자 아쉽게도 불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또 이제 한번 시끄러웠죠. 예, 이거 사실 신문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을 누락시키고 네, 근데 사실만 얼마나 해야 되는 예, 건데. 원숭이 자자였으면. 네. 예, 근데 칼 맞은 그 순간에 뭡니까? 이한용에게는 다시 말하면 위기입니다. 예, 아, 근데 송병준에게는 기회죠. 예, 그 매국 라이벌 송병준이가 바로 이 시기에 이제 이한용에는 이때 칼질이 이게 도저요. 그래서 이게 온양온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요. 유학을 그때 합니다. 페니실린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양온천 요양을 합니다. 예, 이때 송병준이가 일진을 앞서서 이제 뭐냐 이완용보다 한 발 앞서서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잘 알다시피 이완용의 후견인은 이또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송병준의 후견은 일본 육군이에요. 오, 네. 그리고 이 일본 육군이 그 정치자금을 대준 게 바로 송병준이 이끄는 일진회입니다. 네네. 네, 일진회는 저는 말씀드렸지만 요즘 중딩들, 중학생들의 일진이 아닙니다. 예. 이건 뭐냐 한일자가 아니라 예, 일본 할 때 일자. 아니 아니요 나일자. 한일자인데 아, 한일자예요? 일진회가? 예, 나아갈 진짜긴 진짜인데 오, 그렇군요. 그냥 계속 진보하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한일자였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배웠네요. 네. 예. 근데 이게 나날이 진보하자 이런 뜻도 되긴 돼요. 네. 한마디로 문명 개화론을 앞세운 친일 매국 단체죠. 네. 예. 먼저 우리는 문명 개화해야 된다. 꼭 요즘에서 선진적으로 창조해야 되는데 웬 데모하느냐 떠드는 집단들이 있죠. 바깥에서.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 일진회가 사고를 치는 겁니다. 이미 일진회는 1909년 12월 달에 네. 바로 합방 상주문. 상주라는 것은 황제에게 올리는 그 글이란 뜻이죠. 예. 아랜다는 것이고. 하고 합방 청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방 청원서. 예, 합방 상주문과 합방 청원서를 한국의 황제 이제 순종이죠. 유희. 네. 그다음에 총리 이완용이죠. 네. 그다음에 통감. 이 돈 죽었고 이제 손해. 아, 그렇군요. 손해 통감. 손해 동감이 있었군요. 이대가 낙가손해가 아니고 손해입니다. 네. 이게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합방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주도권을 잡아나옵니다. 즉 먼저 나라를 이완용보다 먼저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합방 청원서의 내용이 얼마나 고약한가. 네. 쉽게 풀었으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그 왕조를 유지해 왔지만 지금은 점차적으로 민비대로 나라가 개판되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탓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밖으로는 뭐냐면 중국이나 여러 강대국이 있어서 뭐냐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아직도 미개하고 힘이 없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데 때마침 옆에 일본과 같은 황인종의 좋은 이웃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일본과 합방하였어. 합방은 이제 대등하다는 뜻은 됩니다만 합방이나 합병이나 똑같겠죠. 그래서 일가가 돼서 한 나라가 되어서 그 속에서 있다가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이 키워졌어. 우리 스스로 자립할 역량이 키워진다면 그때 가서 다시 독립합시다라는 것이에요. 독립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애가 옆집 가서 아저씨 제가 어려서 우리 집 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아저씨가 가지세요. 그리고 나 크거든 집 돌려주세요. 돌려줍니까? 아니죠. 예, 이게 바로 유명한 합방청원서입니다. 참 자학사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자학사관입니다. 진짜 예, 우리나라를 나라 팔아먹자는 거죠. 네, 나라 팔아먹자는 그런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합방하면서 여기다 성명서를 동시에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한용이 당황하게 되겠죠? 네. 아, 이게 웬일이야. 해먹기 내가 해먹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 숟가락을 이놈이 성명전에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한용이가 이 상소문을 기각시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군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한용이가 치밀해요. 상소문만,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어떻게 나라를 합방한단 말인가? 라고 하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서 딱, 이제 비틀을 놓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신복들이 있어요. 네. 민영규, 네. 민영소, 다 친일파들이죠. 그 민씨 집안이네요. 아, 그렇죠. 네. 노블리스 오블리지 없어요. 네. 이때 다 친일놈들이에요. 아이고. 예. 홍긍섭, 이런 측근들을 내셔서 일진의 합방 운동을 반대하는 연설을 열도록 합니다. 꼭 뭐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민중들이 볼 때 뭐예요? 총리 대신이 안 돼, 나라는 팔아넘길 수 없어 하고 강력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한용 지지파들이 막 지지 집회 여는 것 같죠. 그러니까 꼭 항일 무슨 총리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이건 뭐냐면 그럴 일은 없겠죠. 예. 예. 이건 이한용은 입장이 이또 노선이에요. 다시 말해 이또나 이한용은 국제 정치에 밟지 않습니까? 국제 정치에 밟다는 말이 국제 정치에 맞춰서 올바르게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에 맞춰서 자기 처세를 하고 자기 이익을 해먹는 놈들이죠. 브로커들의 국제적 감각이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반감을 최소화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또의 노선을 자기가 계승했기 때문에 네. slow and steady,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먹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뭡니까? 송병준이나 일진에는 터프 가이드들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 육군이 배후에 있죠. 이것들은 가시가 있건 말건 집어삼키자 아닙니까? 가시 좀 씹어버리면 되지. 네. 이완용은 가시를 발라내고 삼키자. 그다음에 일진에는 가시에 통째로 먹어서 이발에 가시 걸리면 씹어버리면 되지. 이런 뜻이에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진회가 이렇게 급하게 나오니까 공을 빼앗길까봐 이완용이 반대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일진회가 열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송병준이가 일렀겠죠. 그러니까 송병준이 이끄는 일진회는 그 배후에는 이른바 대륙낭인이라고 하는 놈들 있잖아요. 예. 정치 깡패들이죠. 예, 일본의 예. 사무라이들. 일본의 극우의 본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를 잃은 사무라이들. 네. 네. 이 대륙낭인들이 일본 본국의 정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본 수상 같은 사람들 움직여서 지금 해야 된다. 바로 이또를 죽인 요 시점을 타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합병이 결정됩니다. 일본 내각에서. 네. 되고 한편 육군에서는 강경파를 이끄는 사람이 데라우치 마사다케. 아, 우리나라 마지막 통감이자 처음 첫 총독 아닙니까? 예, 아주 우수한 우리 손병희 선생. 예, 이 맞습니다. 사람이 알아두세요. 워낙 강경하게 통치를 해갖고 그렇죠. 반감을 많이 일으켜서 무단 통치 바로. 예, 무단 통치의 그 핵심 데라우치 마스타케 예. 대장. 예.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통감을 갈아치워요. 손해가 좀 이렇게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손해를 대신 데라우치가 옵니다. 즉 현역 육군 대장이 오는 겁니다. 네. 그 분위기 보이죠? 어휴. 예. 이건 먼저 계엄령하에서 군인 진조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데라우치가 이한용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망설이고 있어? 개기지 마. 그래서 뭐냐면 너 자꾸만 지금은 속도 우리 시킨 대로 안 하면 내가 갈아치울 거야. 오. 하니까 뭐죠? 어머나. 하니까 내가 거짓말한 줄 알아? 하면서 도쿄에 있던 송병준을 불러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너 바꾸고 송병준 내각으로 바꿔버릴 거야. 그러면 이때 칼 맞은 상처 때문에 예. 활동도 좀 여의치 않은 데다가 자칫하면 송병준에게 예, 내각도 뺏기게. 뺏기게 생겼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이한용이 뭡니까? 이 몸도 시원찮은 이한용이가 마음이 급하죠. 네. 그래서 1910년 8월 4일 날 네. 이인직 자기 비서입니다. 네. 이인직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스라고 했어요. 네. 고마스에게 보내서 이번에 합방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일국의 총리가.
고마스가 놀래버렸어요. 예. 유한용이 그래도 신중론자인데 네. 그래서 아무겠지만 저놈이 과연 할까?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나라 넘기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진해야 그 내다놓은 깡패라 치더라도. 그 비서 이인직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 혈의 누를 쓴 그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이놈이 사실은 아주 악질해요. 아, 그래요? 네, 친일파예요. 가장 초기에 문학인으로 치자면 최초의 친일 문학인이죠. 그렇군요. 예, 왜 인직을 보냈냐면 인직이 바로 동경 유학했을 때 네. 바로 고마스의 학생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제지간. 돌아와서 이완용의 비서가 됐으니 뭐죠. 네. 양쪽에 다 신분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완용이 인직을 보낸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1910년 8월 4일에 보냈고, 그렇군요. 8월, 야, 국치일이 전혀 다가오고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1910년 8월 26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29일로. 네. 근데 의사조약 달리 그 병합조약은 싱겁게 진행됐어요. 왜냐하면 의사조약 때 그도 찬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규설 같은 대신 같은 경우는, 예,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없죠. 예, 예. 왜냐하면 다 가르치워버렸잖아요. 이미 내각모두 친일파예요. 그 정확히 7년, 10년 내각은 친일 내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사람 유인은 유약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본군이 서울은 물론 지방 요소에 배치되어서 사실은 겸 상태였어요. 군사적 점령 상태고. 왜 이들은 1907년에 정미의병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전국의 주요 요소에다가 군대를 배치한 상태에서 진행시킵니다. 내각도 친일이요. 그다음에 군대가 전국에 배치가 된 상황. 이 속에서 8월 10일 날 내각에서 그냥 간단하게 합병안을 통과시킵니다. 요때 용어가 합방하고 합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병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자꾸 하도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틈없이 또 댓글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한일 합방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합병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병합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일 합방은 A 플러스 B예요. 쉽게 말하면 두 방인 나라 방자예요. 국가 방자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나라로 합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뭐냐 대등통합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대등통합한다. 같은 네. 이미지죠. 합방. 예, 예,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긴 뭐 연방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이 합병 내지 병합이란 말은 일본이 만든 용어예요. 아. 그러니까 합방이란 말을 하게 되면 식민지라는 뜻이 좀 약화되지 네, 않습니까? 약화되니까. 그러나 또 식민지로 병탄했다고 쓰려고 하니까 네. 너무 강하잖아요. 네, 네. 남북이 좀 민마잖아요. 그래서 지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병합이에요. 그러니까 병합인데 아울러서 합쳤다는데 이것이 합방보다는 종속적인 겁니다. 그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 네. 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예. 합방했다 그러진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요 병합이란 말은 원래 외교적인 용어는 없다 그래, 정치적 용어로는. 일본이 이제 완전 식민지로 강점했다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합방이라고 했던 대등한다는 이미지, 이 중간에서 식민지 속국은 속국으로 만들되, 네. 이미지를 그렇게 함께 한 신조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합방은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 내용상 안 맞으니까. 이건 주로 일진회가 주장한 거잖아요. 네. 우리로서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렇죠. 매국노들이. 예, 곧 죽어도. 예, 곧 죽어도 나라 팔아먹더라도. 네. 예,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병합 쓰지 말자. 그럼 뭘로 쓰냐? 뭐, 강점으로 쓰자. 또는 병탄으로 쓰자. 이렇게. 근데 병탄은, 용어는 아니에요. 개념은 아니고, 집어삼켰다는 뜻이지. 네. 예. 그러니까 병탄은 맞긴 맞습니다. 그렇죠? 집어삼켰다는 말은 그렇군요. 맞는데 네. 역사 용어로는 뭐냐면 그 당시 쓰였던 병합이란 말하고 그다음에 일치로 쓰였던 합방이란 말 네. 같이 어떤 고정적 의미가 같이 없다는 점에서 역사학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대체로 그 대신 뭐냐 1910년부터 45년까지는 어떻게 부를 것이냐 문제가 있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식민지 시기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영어 조금 내공 공부긴 합니다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합방과 병합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네. 35년간을 무엇으로 부를 것이냐 네. 하는 것인데 뭐 그야말로 식민지 시기죠. 이 식민지 시기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는
관점에서 사회 경제적 구조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명백하게 식민지잖아요.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자면. 네. 그러니까 세계사 차원에서는 제국주의의 뭐냐면 약소국에 대한 병합이 바로 식민지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식민지라는 것은 단순한 영토만 빼앗겠다가 아니라 제국주의 단계에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온 단계에서의 그 식민지화란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단순한 영토나 정치적 주권의 침해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국주의적 수탈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냐는 사회과학 정의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편 이 식민지 시기를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한국 학계에서는. 왜냐하면 식민지 범죄라는 게 아직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 즉 우리가 뭐 노예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노예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나요? 이제는 예. 이제는 해당되잖아요. 근데 식민지는 일본만이 아니고 유럽도 했고 다 해먹었잖아요. 네. 식민지에 대한 책임과 범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아직. 없죠. 그리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식민지라면 합법적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식민지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성에 대한 법적 추궁이 어렵다라는 것 하나. 둘째로는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강제한 건데 네. 쉽게 말해 도장도 제대로 안 찍고 했는데 네. 만약 우리가 식민지라고 함으로써 인정해버린다. 그러면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것들이 배상받은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뭐냐면 애초에 1910년 8월 29일이 또는 또 22일 날 됐지만 일주일 뒤에 이제 발표가 되니까 29일 날 네. 불법 원천적 불법이니까 이 시기는 불법적 강점으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예, 잠시 학술 분위기로 갔었고요. 네. 갈 길이 예, 좀 멀긴 멀군요. 합니다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논쟁이 되고 있어요. 예. 시민사회에서도 논쟁이 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식민지란 말을 그 쓰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다. 아니 그래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된다. 우리 제대로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친일 매국을 한 이런 인물들을 어떤 대가를 받았나요? 네, 매국의 대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 12일 날 합병안 통과시키고 20일 날 조약을 성립시켰잖아요. 네.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이때 이완용이 8개조 합병조약의 정권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데라우치하고 함께 서명했죠. 뭐 별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네. 일주일 동안 비밀에 붙이는 겁니다. 공포하지 않다가 29일 날 공포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은 끝나게 되는 것이고 끝나고 자 이때 뭐냐면 나라는 망하고 민중들은 식민지 노예가 되었잖아요. 네. 그러나 매국노들은 노예가 아니라 대박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선 8월 29일 날 바로 일본 황실령으로 조선 귀족령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76명의 조선인 귀족 명단을 발표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귀족이 생겨요. 네. 드디어 여기서 그 공백 잔함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른바 이왕가의 종친이나 종척, 네. 친인척이죠. 그다음에 당시에 뭐냐면 그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고위 대신들 있죠. 네. 그러니까 아주 고위직, 보국, 정일품, 종일품, 훈일등, 책임 1등 이런 것 갖다 최고위직 있었던 자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종친과 종척에게는 후작과 백작 아까 얘기했죠. 네. 공작은 안 줍니다. 공작은 안 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 단계 낮춰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게는 자작 남작을 주는 걸로 원칙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해서 자기와 함께 뭐냐면 훈 등을 줘야 되잖아요. 네. 공훈, 소훈이죠 일종의. 할 때 적극 친일은 훈 1등, 네. 훈 2등을 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완용은 근데 놀랍게도 백작은 종친과 종척 이상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왕실의 친인척이어야 되는데 이완용은 친인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10월 달에 백작으로 수여가 됩니다. 오, 이또가 백작이었잖아요. 예. 네. 그다음에 훈 1등이 추가로 수여됩니다. 그러니까 훈 1등 백작이에요. 이거. 예, 그래서 종친이나 종친이 아닌 자 가운데 최고의 지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역시 네, 최고의 친일파 나온 대우를 받았군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돈도 군대에서 보면 상만 주고 네. 상금을 안 줘요. 군대는 그렇죠. 예. 제대도 안 시켜주고. 그러게 말이에요. 제대도 안 시켜주고. 그냥 군대에서 그냥 제대만 빨리 시켜주면 최고의 상인데. 휴가 보내주면 그게 장땡이었는데 아무튼 근데 돈도 받았다면서요, 얘들은. 예, 그게 바로 은사금이에요. 네. 이때 일제는 이제 3천만 원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임시 은사금. 요즘은 임시 보너스죠. 네. 은사라는 것은 천황폐의 은혜로 천황폐하께서 은혜롭게 하사한다. 그래서 네. 은사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기족을 포함한 친일파 있잖아요. 얘들 주잖아요. 네. 이건 이제 외국 공로자죠. 그 다음에 이는 A급도 말고 60세 이상의
노유, 그러니까 늙은 유림이죠. 네. 중 3,000명에게 또 돈을 줍니다. 오. 앞에 거는 병합 기념 은사금이에요. 네. 외국의 인증샷. 왜냐하면 귀족 자기를 받았잖아요. 자기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 망했다는 것을 동의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약과 함께 조선기조로 편입된 것은 인증샷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60세 노유라는 것은 그 다음에 유림들이잖아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죠. 예. 이들에게는 3,000명의 돈을 주는데 이게 상치 은사금이에요. 나이 묻다. 상치. 연치가 높은 것을 숭상해서 드린다. 예, 그러니까 노인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노인이 아니라 유림 노유들. 그 다음에 출산비, 교육비, 규율비 명목으로 각도의 돈을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막 쓰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일종의 민심 얻기죠. 그렇게 돈으로 처벌하자. 예, 특히 이거 6.25 관점으로 보면은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데, 예. 예, 태양이 바뀐 거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니까 이거 예. 무마시켜 줘야죠. 이게 유림에 대한 것이 1920년대까지 계속 회유책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은사금이 공채로 발행됐어요. 국채지 쉽게 말하면. 네. 공채. 그 다음에 그 이자는 총독부 예산에서 지급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나간 거네, 조선에서 나간 거네. 그렇죠. 친일파를 누가 먹여 살리냐? 우리 나라 빼앗긴. 아이고, 식민지 백성들 먹여 살렸다는 얘기군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완용이 받은 돈은 좀 많겠네. 그죠? 예. 아까 종척은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대한제국과 연결되는 그룹들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나라를 넘긴 대가로 황실과 그 연결되는 것들은 입을 틀어 막아야 되니까. 이걸 빼면 이완용이 최고 액수예요. 종척을 빼면. 네. 15만 앵입니다. 대박 터졌네. 네, 15만이면 집 곱하기 1만 원 하면 돼요. 와. 그러니까 15억 원이죠. 네네. 그런데 뭐 가치로 보면은 다르죠. 다르죠. 시간에. 예. 그리고 근데 이완용 원래 돈이 많았는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또 봅시다. 그래요? 예, 돈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가. 어. 원래 돈이 많은 놈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돈이 좀 있었잖아요. 나중에 해먹었어.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76m 돈을 다 주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에다 예치하고 연 5% 이자를 지급했어요. 어. 그 이완용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연 이자가 뭐냐면 그 요즘 돈을 하면 환산하기 따라 다른데 1억 5천만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예요. 아. 이자만. 우와. 뭐죠? 1년에 한 번씩 돈은 예치되어 있고 예. 원금은 있고 그대로. 예. 이자만 1년에 한 번씩 2억 원 가까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걸로 생활이 되네. 1년에 2억 원씩 벌어봤나요? 아니요. 10분질이라도 벌었으면 좋겠지. 이게 뭐예요? 모두가 나라 망했잖아요. 네. 근데 오직 친일파단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뭐가 터졌어요. 로또가 터졌군요. 로또 대박이 터지는 네. 이것이 바로 매국의 본질이에요. 예, 바로. 자, 근데 이완용이 이건 은사금 보너스입니다. 예? 보너스요? 네.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 총리 못하죠. 예. 퇴직금이 약 지금으로 치면 한 1,500만 원 정도 받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잔무 처리수당을 받아요. 28, 29, 30 해서 나라 넘길 때 8월 달에 3일 동안 잔무 처리했다. 그래서 또 60원인데 지금은 60만 원쯤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요건 뭐 더,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비스케트고, 코끼리 비스켓이고. 비스케트고. 네.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총독의 자문기구 중추원 있지 않습니까? 네.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됩니다. 근데 중추원은 사실은 말만 있었고 제대로 회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고. 없지만 하던데. 상징적으로 중요하죠. 상징적으로. 민심이나 쉽게 요즘에 치면 총독의 자문기구니까 국가원로회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민심을 반영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들러리 역할이죠. 총독부가 일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렇죠. 자문도 하고 그래. 네. 뭐 이런 그 이미지. 친일파들도 임명시킨 거죠. 그 중추원 참여하면 다 친일파 아닙니까? 네. 이때 1년에 2,000행씩 급료를 받았어요. 그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회의비죠. 쉽게 말하면 네. 회의비당 아니겠어요? 네. 회의비를 2천만 원 받아. 자, 그래서 이완용이 이렇게 해서 뭐죠? 대박이 나는데 추가 대박이 계속 터지고 로또 대박에다 연지어서 방구도 연속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고수도 쳤을 때 뭐죠? 따고 또 넘기니까 또 따고 게다가 중간에 광도 팔고. 예, 광도 팔고 예. 뭐 스리박에 뭐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잘 모릅니다. 스리고에 뭐 이렇게 막 광박, 피박 다시 네네. 대박은 왕대박 나죠. 이렇게 하면서 또 뭡니까? 10월 말에는 자기 마누라, 네. 큰 며느리, 아들 등을 일본 관광당에 포함시킵니다.
이 사진이 우리가 있는데 영수에도 맞아. 저도 그 사진 본 적 있는데 폼 잡고 예. 그 도쿄의 거대한 건물 앞에서 네. 그 단체 사진. 예, 가족들 단체 사진들, 네. 귀부인들. 예? 맞아요. 그게 막 친일파 마누라들 네. 관광이에요. 이렇게 좋은 나라와 한 집이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럽냐. 근데 이완용 뭐예요? 이거 가면서 일본에 이제 자기 다 이제 수능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생일도 바꿔요. 그래서 1913년에는 양력으로 바꿉니다. 네. 자기 생일은 거의 안 바꾸잖아요. 우리가. 그러게요. 저는 음력 생일 아직도 새예요. 아, 예. 근데 이완용 뭐죠? 원래 유학적 수양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로 잽싸게 양력으로 바꿉니다. 생일조차. 그렇군요. 예, 그거 나서는 이제 뭡니까? 이제 뭡니까? 성공신화가 시작돼, 이완용에. 예, 로또 맞고, 예. 뭐, 정기적으로 돈도 받고. 해마다 돈이 늘어나. 네네, 늘어나고. 손 선생이가 양심과 그런 걸 다 빼고 내가 평범하고 네. 사람이라면 돈 먹고 살만한데도 해마다 2억 원씩 들어오면 뭐 할 거예요, 그 돈으로. 뭐 하지? 손 선생 한 실이 달랐어. 저는, 어머니들한테 물으면 빨리 나와. 저는 2억이 생기면은, 네. 이걸 갖고 제 밴드를 조직해서, 그 노게런티로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 다닐 겁니다. 아,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돈은 또 있고. 아, 그래요? 아, 그럼 땅 사야지, 돈은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땅을 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따라서 보면 국파 산하제라 두보이시처럼 나라는 망해도 땅은 그대로 있네. 땅은 어디 갑니까? 바로 이 친일파 76인데 돈 받은 놈들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네. 14년까지 가잖아요. 바로 그렇군요. 이거 연결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제1호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경기도 용인군, 고양군. 이완용 땅이에요? 예. 자, 이완용 땅만. 경기도 용인군, 고양군, 광주군, 통진군이 어디지? 예. 수원군, 김포군, 장당군. 와. 강원도 춘천군, 회양군, 원주군, 황해도 수안군, 충청남도 아산군, 그리고 강경, 전라북도 김제, 만경. 와, 여기 옥토인데. 군산항, 진안군, 익산군. 전라남도 목포부, 진도군. 와, 군산이랑 목포는 그 당시에 금싸라기 땅이었잖아요. 예. 경상북도 김천, 문경군, 경상남도 진주군, 평안남도 진남포, 평안북도 정주군, 함경남도 영흥군, 함경북도 무산군. 죽인다. 팔도에 다 있네. 야. 예. 이게 몇 개 군인가 뭐 제가 지금 살리고 있어요. 아, 네, 5, 6. 전국에 27개 군의 이완용의 땅이 있습니다. 야, 거기에 집 하나씩만 지어도. 네. 근데 이거조차도 뭐냐면 이게 일부예요. 이완용 재산에. 아, 예, 심지어는 뭐냐면 그 만주에도 개척 사업을 해서 땅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정말 탐욕의 끝이 예. 없군요. 그래서 당시에 그 조선 동아일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20년 되니까 네. 너무 친일하기 전이죠. 이때 뭐냐면 그 이완용의 재산 중 땅만 하더라도 전국에 수천 필지가 넘었는데 땅 문서를 쌓으면 천장에 닿을 정도였다. 오, 예. 그래서 그 수천만 평이고 그다음에 이완용은 수천만 또 평. 현금도 부자였어요. 네. 현금. 그래서 근데 당시 이완용의 연수입이 24만 원이 넘었다. 24억이란 얘기군요. 그렇죠. 그럼- 1년에 들어온 수입이 24억 원이야. 그러나 이제 가치로 환산해서 24억이지만 예, 이건 뭐 예, 40억이면 지금 24억과는 다르다는 그 정도 버는 사람이 몇 명 있냐고. 하긴.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이완용인도 원래 이제 친가가 비난해서 가난해서 양자로 드린 거고 예. 또 양가도 그렇게밖에 떼부자는 아니었잖아요. 때문에 아니죠. 그 혼맥 타고 올라간 것이지. 예. 그 양아버지 이호준도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돈이 많게 된 건가요? 이 축제가 1905년부터 나와요. 역시 일사부 그 늑약을 성공시킨 다음에 예, 이때 참정 대신 총재 대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면서 이때 매간 매징, 그다음에 내탕금 알죠? 왕실 내부도 네네. 갈취, 공금 횡령. 아니 황실에 돈을 갈취했다고요? 그렇죠. 내탕금이라는 게 이거 네, 내탕금. 쉽게 말해 청와대 비자금 같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 비자금으로 공식 인정되는 돈이지만 이거 빼먹는 거죠. 네. 이런 근데 공금 횡령, 네. 그다음에 또 친인척 이름이나 측근으로 재산 은닉. 한마디 하면 요즘 뭐냐면 한국사에서 나오는 모든 권력형 부정축제, 모든 수법을 동원하면서 불을 쐈어요. 그다음에 네. 이것만 하겠어요. 1905년 당시에 각종 이권을 타국에 넘겨주면서 리베이트를 받아먹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외국 조약 추진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공작비 받았잖아요. 네. 예, 공작비, 사례비도 받았죠. 그다음에 병합회 은상과 연금 받았죠. 이거 이렇게 해서 번 돈만 해도 엄청난데 이완용 머리 좋잖아요. 네. 자본주의에 결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했 땅만 사는 게 아니라 회사하고 은행을 운영하고 토지도 불화받고. 아이고. 그다음에 소장 아주 악질지주였어요. 지주인데 악질지주였어요? 예, 실제 그 전라북도에 그 소작 계약서가 있어요. 이완용 거. 네. 보게 되면 흉년이 들어도 원래대로 곡식을 소작료를 징수한다고 돼 있어요. 정말 나쁜 놈이군요. 예. 흉년 되면 감해줘야 되잖아요. 감해줘야죠. 그게 아니에요. 해도 그대로 올려라.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예. 그 오늘날 모든 부정부패 관료들의 모든 범법 치부 행위의 종합박물관이 바로 이완용이고 이완용의 그 부정부패가 다 한국의 부정부패의 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 같은 그런 놈이었군요. 네. 자, 그러면서 3.1운동 때 일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완용이 힘을 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완용이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때 네. 조선 총독부 기관지가 2개가 있었어요. 네. 공식 기관지 일본어로 된 것이 경성일보죠. 네. 네, 그다음에 조선어로 된 게 매일신보입니다. 아, 일자 신문, 한자 신문이 따로 있었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인용, 조선 인용. 네, 여기에 뭐냐면 3월 7일자에 이완용이 그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예. 그 제목이 황당무계한 유언선동에 얻어되지 마시오. 요즘 나오는 제목과 똑같죠. 그러게요. 우리 어제나 그저께도 그렇게 된 것 같아. 이런 말이 그렇죠. 나온 것 같아. 이거 다 찌라시니까 속지 마세요. 이 네. 찌라시 누가 네, 유추했는지 맞아요. 그 경로를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라고 네. 했어요. 그래서 먼저 3.1운동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라의 정세를 알지 못하는 자의 경거망동으로서 일선 동화, 일본과 조선의 동화의 결실을 손상하게 하는 그런이다. 요즘 한미 진선을 꼭 있는 말 같으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 소여의 원인은 일부의 선동과 대중들의 부안내동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요즘 담화문 다 똑같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영 정권이나 부패 정권이나 독재 정권이 말하는 담화문의 원 내용도 이완용이가 이렇게 했다. 그럴수록 그 민중들은 더 화가 열받죠. 네. 그러면은 아무리 친일파라도 지난 9년 동안 일제가 한 짓을 보면은 데라우치 마스타케의 그 무단 통치 하에서 네. 그 나라가 점점 노예 상태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법도 한데요. 네. 친일파들이. 예, 이 3.1운동 보면서도 이렇게 흔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윤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운양 김윤식. 아, 이 사람은 제주도에 유배를 가기도 했었던. 예, 예. 그렇죠. 구한말에.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현기영 선생이 변방에 우짖는 새. 네. 예, 이 소설에 인용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자, 이 김윤식은 1910년 그 이른바 병합 할 때, 대답을 할 때 각각 의견을 밝게 되잖아요. 이때 뭐냐, 불가라고 썼어요. 아.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아니 불자 가할 가자예요. 네. 불가하다면 안 된다잖아요. 네네. 불가하게 되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요? 불가하면 아니 돼요, 아니 돼요. 아, 네. 근데 가로 읽으면 어쩔 수 없이 돼요. 띄어쓰기라도 했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그 기회주의자였군요, 이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불가 대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문제죠. 한학도 깊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뭐냐, 3.1운동 당시에 이걸 옹호합니다. 아. 예, 옹호하고 그 민중의 그 정직한 요구 아니냐. 그 일본도 이거 사실 우리 독립시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나마 네. 약간의 그 오명을 벗었네요.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고 자기까지도 상실해요. 네. 자기를 상실하는 거죠. 김윤식? 박탈당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근데 이렇게 돼서 김윤식을 어떻게 평가하냐가 골치 아파져요. 그렇군요. 나라가 망할 때는 무책임했지만 네. 3.1운동 때는 나름대로 양심의 가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부득이 친일이며 사전에서는 아마 빠졌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나 그 친일 임명사전 넣고 그러나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변기해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개가천선의 문제가 있는데 그 경중을 다루기 쉽지 않아서 아마 보류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예,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네. 예, 이런 식이 있다. 한편으로 김가진 같은 분이 있었어요. 동농 김가진. 예, 네, 네네. 뭐 동료문에 그 현판 글씨를 쓰셨다는 분이죠. 예. 이완용이 썼느냐, 김가진이 썼느냐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 양반의 경우에는 남작을 받았어요. 수작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증샷 한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바로 망명해서 상해 임신부로 참여해버립니다. 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죠? 그 아들 며느리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부 다 항일운동에. 아, 맞아요. 거기 정정화 김가지 선생의 민들이. 김자동 선생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 후손이에요. 아, 지금도 통일운동의 네. 원로로 계시고요. 예, 예. 그 딸 또 김진현 예. 씨 같은 경우는 또 노동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예, 네. 했었죠. 예. 그리고 그 며느리 정정화. 정정화. 아, 정말 예. 그 독립운동사에 예. 여걸 중에 여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웬만한 남자 독립운동가들 능가하는 그런 맞습니다. 대단한 분이셨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예,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역시. 근데 이완용 요즘 말로 천박해 하면 얄짤없어. 아, 얄짤없고. 예, 악하게 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 그 다른 친일파들 중에서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뭐 이완용이 그랬으니까 그 후손들도 비슷했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동론 김가진 선생 같은 건 완전히 변신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이완용은 진짜 친일에도 DNA가 있나 봐요.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 장남이 이승구잖아요. 네. 이승구가 죽었잖아요. 자살하고. 그래서 이항구가 이제 승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항구는 자기 아들 이병구를 이항구 승계하지만 그건 장남 역할을 하지만 실제 형이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병길이를 이승구의 아들로 하는 거예요. 아, 예전에 그런 거 많았죠. 예, 망형에 네. 예, 양전에 입양시켜서 사실은 뭐냐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장기상 집안도 비슷한데 네네네. 결과적으로 이한용의 집안은 이항구가 대물림한 거죠. 이승구의 가게는 이항구의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이병길이. 네. 예, 근데 뭐냐면 이항구의 호가 뭐냐면 우땅 또 우자 집땅자예요. 네. 이한용의 호가 일땅이야. 우리 아버지가 일땅이면 나도 또 일땅이야. 그래서 또 하나의 일땅이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이항구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한용의 자기는 이승구한테 가야 되잖아요. 네네. 이승구가 죽었는데 양자로 입양된 이병길이 받죠. 네. 그러니까 이한용가 그렇게 자기가 쳤을 때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근데 이 항구는 동생이잖아요. 네. 차자잖아요. 네네. 이승구의 동생이고 별도로 따로 자기 받아요. 귀족 자규는 스스 해습되는 건데 한 명만 그래야 받게 돼 되는군요. 있죠. 네. 근데 왜 이항구는 받았냐면 또 너무 열렬하게 충성했기 때문에 이건 이한용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귀족을 자기를 받는 겁니다. 네. 이병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까 이병길은 하여튼 개차반이에요. 아. 예, 일본 유학 시절에 일본 폭력배들하고 올려가지고 네.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강도짓 하다가 경찰 체포돼가지고 하여튼 코미디가 돼요. 그렇군요. 네. 이완용은 일제시대 때 죽고, 그러나 네. 아들이나 손자들은 해방 1926 후에, 에 죽었으니까. 예, 반민특위 회부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예, 이 보면 이제 그 아들하고 손자, 이병길이죠. 예, 들은 이제, 이완용과 별개의 친일 행위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게 반민특위에. 예. 그래서 1949년 3월 11일 날 반민특위에 체포됐어요. 네. 이때 이병길은 이제 반민특위에서 재판을 받아서 5년을 구형받았어요. 참 네. 약하죠. 네. 구형이 5년이에요. 야가다, 야게. 예. 그래서 이게 근데 또 8월 8일에 와서는 채형도 아니고 재산형을 바뀌어요. 돈만 내고 빠져라. 예, 그래서 재산 2분의 1을 몰수예요. 또 약해졌죠. 네. 근데 뭐예요? 이병길은 토지 문서 다 불질러버려 그 전에. 아이고, 씨. 그거는 뭐예요? 몰수 못하죠. 이렇게 해서 그 땅이 그대로 정말 남은 거예요. 치밀 이완용의 대를 이을 충분한 자격이 있군요. 네. 예, 그다음에 이항구의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예. 이병주라고 있어요. 아, 이병주. 예, 소설가 이병주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아, 다른 사람입니까? 예, 예. 이 사람은 1962년에 죽어요. 네. 근데 뭐라고 했냐? 죽으면서 내 뼈를 일본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자기가 이주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로부터 생활보장을 받았어요. 정말 친일파의 네. 성골이군요. 네. 그래서 이병주의 장남 이석형은 또 이병주의 장남은 또 재밌어요. 예. 이제 이 이병주의 장남이 이석형인데 네네. 1979년에 이제 아까 이완용 무덤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조금 뒤로 돌렸었는데 네. 그 전북 익산군 네. 낭산면 낭산리에 네. 이완용과 이항구의 부부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걸 뭐냐면 이석희가 파묘한다는 거 알죠? 파묘. 네네네. 파묘에서 화장을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부부묘를 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게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네네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고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네. 이한용 무덤터가 명당이겠죠 그 당시에. 근데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놀러 갔어요 소풍을 그 근처로. 풍광이 좋아서. 근데 그때보다 어린 학생들 중에 이한용 우리 때하고 다 알아지 어릴 때. 네네네. 그때부터 소풍 갈 때마다 이한용 무덤에 올라가서 이놈의 매국노 대제라고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제 이거를 뭐냐면 아이고 안 되겠다. 차라리 파묘가 낫겠다. 갈 때마다 훼손당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파묘를 했는데 이때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또 어떤 겁니까? 이때 이완용의 이제 파묘를 할 때 명정이라는 게 나와. 명정. 네. 죽은 사람의 시신 위에 덮는 천이에요. 천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쉽게 보면 여기 보면 아무개라고 이제 생전에 벼슬 이름하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뭐냐면 이 명정은 이완용이가 이제 유언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의 명정에는 뭐라고 쓰라냐면 조선 총독부, 네. 중추원 부의장, 이완용 지구, 이완용의 이제 운구관. 아니 그 벼슬로는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 이 훨씬 높았는데 부의장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결국 뭐죠? 이거 뭐예요? 자기의 역사성은 어디 있다? 조선 총독부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따라서 이건 뭡니까? 근데 이 명정은 파묘할 때도 이때 불질리지 않았어. 네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냐면 어느 주민 손에 들어갑니다. 주민 손에 들어갔다가 이것이 뭐냐면 모 대학교 박물관으로 진열됐어요. 네. 모 대학교 박물관이 진열되었는데 같은 이완용과 같은 본관 우봉이시 감찰공판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바로 온광대 박물관에 갔다가 그 명정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명정을 전시되어 있는 온광대학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명정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꿔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뭐냐면 돈을 주고 샀다 그래요. 명정을, 이완용의 명정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서울에 있는 네. 자기 집 마당에서 자기 손으로 불태웠다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증거를 인멸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완용은 이때 한 번 더 해프닝이 있었다가 네. 점차 잊혀지다가 이완용의 직계 증손자인 이윤형이라는 인간이 또 등장해요. 맞아요. 재산 달라고. 예,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국가에 소속된 사람. 네네. 참 질기게도 가죠. 네. 뭐냐면 이윤형은 바로 이병길의 장남이에요. 네. 아까 이병길 알죠? 백골단 했던. 네네네. 이병길 장남인데 이 대한사계연맹 사무국장까지 지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피스톨 박이라고 하던 박종기하고 지냈어요. 근데 뭔가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 두 사람 사이에. 그래서 1975년 캐나다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건축업을 하다가 돌연 1991년 5월달에 귀국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왔는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때 전국 각지에 흩어진 이완용 집안의 임야와 대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말한 소유권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놀라운 거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참여해도 부족할 인간이 뭐죠? 우리 할아버지 땅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는 거예요. 정말 피는 진하군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재판이 뭐냐면 1992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땅 712평 당시 92년도 당시의 시가가 30억 원입니다. 네. 20년 전에 어이구. 서울의 아현동 쪽이에요. 북아현동. 이게 샘플이죠. 이걸 해서 계속 이 판례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한 거죠. 그 재판인데 이때 먼저 대한민국 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는데 95년도에 그 네. 판결이 명판결이 아니라 최악의 판결이 나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네, 판결 요지가 네. 이완용이 비록 친일파지만 더 이상 친일파를 처단하거나 재산을 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사적 소유권이 최고의 원리인 나라이기 사적 소유권이 때문에 최고의 원리인 나라. 예, 넘어가시죠. 이완용이 친일파라는 이유로 그의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으로 그의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엄청난 판결을 했네요. 예, 세상에. 바로 이것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대한민국이 이완용에게 내린 역사의 심판입니다. 땅을 돌려주자. 그러니까 이완용은 당당히 이 땅을 찾아서 처분하고 칸다로 돌아갔죠.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걸 다 눈여겨본 게 아까 봤던 돈 받은 놈들 아닙니까? 네. 돈 받은 실파의 후손들이 너도 나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완용의 땅도 찾는데 누군도 못 찾으라. 그러게요. 이렇게 해서 판례가 있으니까 실제 소유권만 확인되면 금싸라기 값으로 뛰어오는 땅들이 친후손들이 차곡차곡 찾아갔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뭡니까? 다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완용 같은 친일파가 명대로 살고 갔다는 것은 두고두고 한국인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라고 어느 일본인이 말했고요. 그리고 이완용이 명대로 살도록 가고 또 그의 후손들이 친일한 조상 덕에 재산도 물려받고 송병준, 김갑순
공주부자 김갑순 예. 등 둘째가라면 서롤 친일 거물들의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되찾아가기 위해 재판을 걸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재판이 청주에서도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사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법안을 준비한 거예요. 네. 이건 너무 개판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하니까 뭐 친일파들 그때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땅 돌려 환수하겠다고 하니까 재판을 걸면서 이혼 소송까지 걸었던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혼 소송에서 그들은 패소하긴 했지만. 네. 독립운동가 어떻게 됐어요? 반대의 모습이죠.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뭐예요? 가난이 대물림되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친일을 하면 3대가 지나도 흥하고 네. 독립운동하면 3대가 지나도 망한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보시고 계시잖아요. 이인호 이런 사람들 친일 후손들 아니에요. 네. KBS 이사장 되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것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역사의 인식으로 나아가게 되는군요. 예, 그래서 뭐 한 10년 전부터는 뭐냐, 아예 이한용 같은 것을 탁월한 국제 감각을 지닌 인물, 영웅, 심지어는 충신식 축계시원책까지 나왔었어요. 이거. 예, 그래서 또 뭐 친일 매국노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발빠른 대응의 모범이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실제 이한용이 뭐냐면 친일파가 아니에요. 제가 봐도. 1925년 죽기 1년 전이죠. 예, 이한용이가 자기 조카한테 일러준 말이 있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시세를 봐서 여기저기 붙는데 친미파, 칠러파, 친일파로 계속 변신했다. 앞으로는 구미 세력이 일어나서 미국 중심으로 번질 테니 그쪽으로 가려고 관심을 두는데 너는 과연 그렇게 되는가 잘 살펴보아라. 예, 앞으로 미국이 뜬다. 너도 잘 봐라 이해죠. 예. 이미 1920년대 중반에 이한용의 시선은 태평양 넘어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 좋은 머리, 정말 머리 좋군요. 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방 이후에 네. 영미 기축을 부르짖던 친일파들이 네. 하루아침에 친일파로 돌아선 이 변신의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와, 영미 귀축, 영국, 미국, 귀신 귀자에다가 가축 축자. 예. 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의 축 미국과 영국이라 부르짖던 놈들이 네. 일본이 폄하하자마자 친일파로 돌아선 바로 놀라운 변신에는 이 이한용의 한마디가 다 증거를 하고 있다. 어떠한 철학이 있거나 소신이 예. 있거나 사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반민특위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네. 이때 뭐냐면 이규영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요. 네. 이규영 고종의 조카예요. 네. 근데 이건 조선 귀족이 아니고 일본 귀족원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규영 신문에서 물어본 말이 있어요. 한번 묻고 답한 거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재판관. 피고는 군황 정치. 군국주의 천황파시즘. 예. 군국주의 천황 파시즘을 좋다고 생각하는가? 민주정치를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기용 우물쭈물하면서 네, 물론 민주정치를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디 그렇게 됩니까? 잘 되면 민주정치가 좋죠. 재판관. 민주정치라면 평민인데 황족은 머리를 씻을 용의가 있는가? 이기용. 네, 그저 세상사를 따라갈 따름입니다. 저는 이게 무섭다. 어수룩한 대답 같죠. 네. 그저 세상사를 따라갈 따름이란 말은 나중에 누가 합니까? 서정주가 하잖아요. 난 그저 하늘만 바라보던 무지랭이 아닌가. 태양만 바라돌던 종천 순일파다. 그렇군요. 이 말은 어수룩한 대답이냐. 여기에 뭐죠? 기민하고 냉혹한 그들의 처세가 숨어있다. 친일파 그리고 이승만을 숭배하다가 그가 실각하니까 입이 돌아갈 정도로 충격을 받고 예. 또 박정희에게 봉사했었던 예. 미당 서정주 말당이죠. 말당. 그다음에 전두환한테 환갑잔치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네. 환갑잔치 축 씻어주고 저는 그래서 말을 어수룩하게 하지만 그 속에서 뭡니까? 냉혹하고 기민한 잔인한 그들의 처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친일파 중에 친일파 이완용 편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제정세 규제 이한용이 이런 본질입니다. 다음 주에는 누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쭉 할 친일파들이 많습니다만은 좀 논란이 되는 사람들부터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신중하게 고르고 있어요. 지금 7명 중에서 네. 누구를 할까?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